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6,500명 남짓 저희 노릇나비 공부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경마해설가 방장 라시대입니다. 오늘 뜬금없이 즉흥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가족분들께서 매주 보시는 T포인트 1일 전략표에 한 가지 추가된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9월 마지막 주차 경마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간 경마도 다음 주까지 이제 10월 첫째 주까지 야간 경마가 치러지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경마가 치러지죠. 어느덧 9월 마지막 주까지 왔어요. 올 한 해도 이제 3개월, 1분기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됐어요. 가족분들과 함께 이제 2025년도 항해를 멋지게 또 좋은 기록과 성적으로 결실을 이뤄내신 분들이 역대로 가장 많았다는 점, 그런 점들이 풍성한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은 그 뒤편에서는 또 다른 분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가 하면 반대급부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찌됐건 이제 저희 가족이 되신 지 오래되신 분들과 또 최근에 되신 그런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 가지 활용법에 있어서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뭐 저희 데이터 내용 자체가 일반에 볼 수 없는 또 희한한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활용법을 익히는데 또 시간이 들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족분들께서 전화를 주셔서 많은 얘기를 해보는데 이제 꼭 기억할 편성, 쉽게 말해서 저희 예상지 책자로 적중하기 쉬운 편성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이제 환수를 가성비 좋게 이끌어내는 그게 평생 경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편성을 찾아내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 물론 이제 성적이 꾸준하게 좋으신 분들이야 뭐 그런 것을 스스로 잘 터득하셔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주, 어떤 편성을 선택할 것이냐. 항상 선택, 또 거기에다 확률과 통계, 모든 게 그렇죠.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모든 경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경주의 편성이 3,000개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풀로 따지게 되면은 무려 39만 개의 편성입니다. 그런 편성의 조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다양한 편성의 경주들이 매주 다르게 또 하루 중에도 모두가 틀려요. 하지만 비슷한 편성은 이제 중첩되기 마련이고 그렇죠. 세월과 함께. 그런 익숙한 또 그런 중첩되는 것의 확률과 통계 그런 편성을 이제 눈에 익히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아무래도 확률을 높이고 가성비를 높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누구라도 이제 빠르면은 일주일, 늦어도 한 달이면은 경마 기초 공부를 끝낼 수가 있어요. 공부란 것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초 공부와 실전 공부란 게 있어요. 기초 공부는 필수예요. 일주일 한 달이면 누구라도 경마의 정석 제1장부터 5장까지 끝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것부터 익히신 다음에 매주 나오는 뭐 약식으로 한 3,200개 편성 또 넓게는 39만 개 편성이나 되는 이 다양한 매일 매주에 이러한 편성의 경주들을 접하실 때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그런 경주들을 우리는 쉽게 체크할 수가 있죠. 편성의 조건표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경주들보다는 적중하기 쉬운 그런 편성을 선택해서 거기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마 인생에 있어서 배터 입장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죠. 먼저 어느 누구라도 이제 대다수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데이터북을 활용하신다면 잘 지지 않는 경막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쉽게 가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꾸준한 적중을 평균 수치 정도로 유지하는 것. 그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과 실력을 키우는 요 단계가 2단계입니다. 요 단계를 본인들이 체크하시고 그런 그 일정의 통계, 최소 6개월 이상의 성적이 유지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2단계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환수의 전략 단계로 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1000배 이상 고배당을 뭐 제일 많이 오래 적중하신 분이 뭐 30번 이상을 적중하시고 뭐 20번 이상, 10번 이상 적중하시는 것. 그런 분들이 해마다 그 정도의 성적을 보여요. 이게 꼭 고배당만의 뿐만 아니라 수백 배 중배당도 꾸준한 성적을 내신다면 마지막 단계는 환수의 전략 단계로 가야 되죠. 마지막 3단계가. 자, 그럴 때 이제 무작정 무리하게 이렇게 배팅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가성비 좋은 그런 확률 높은 편성을 집중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한 편성들만 엄선해서 매주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허리에 좀 무리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 또 오래 앉아 있는 게 안 좋아서 수술 직후에 몸을 잘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시 방송을 하겠지만 그 와중에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또 그런 애로사항들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마지막 결정은 각자가 하셔야 되겠지만 데이터상으로 조금 더 그런 편성들을 찾기 쉽게 T포인트 1일 전략표에 좀 직설적으로 표현되는 관심경주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것에 대한 제가 설명을 오늘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말이 다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어요. 해마다 저희가 명예전당 그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결실을 이루고 또 참여해 주신 가족분들, 기록갱신하신 분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그 무료 이용권의 이벤트를 그동안 줬는데 좀 그것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그 평가했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제 그런 그 가족분들 한 세 분 정도를 선별을 해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 팔찌입니다. 제 공부방을 상징하는 팔찌고 경마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행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미신적인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팔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세 분께 선물로 드리고자 제가 조금 요번에 방송을 안 하고 남는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오닉스라고 하는 천연 원석이에요. 보석의 일종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쓰고 있는 건데 하나의 그 재물운과 심신의 안정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통제력과 집중력, 그다음에 심신의 안정을 통해서 특히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경마할 때 어떤 마필을 머리로 선택할 것이냐, 후차게 넣을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오닉스라는 이 천연 원석, 이 보석에 담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 성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절대적은 아니겠지만 준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게 이제 액막이라 그러죠. 애군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이제 선택을 했고 요게 이제 어떤 안 좋은 애군을 얘가 흡수를 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여러 나라의 그런 얘기들이 있고
아까 얘기하는 뭐 통제력과 집중, 그 다음에 심신의 안정을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성분이 영향을 주는 것은 좀 과학적으로 일부 어, 거- 어, 검증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저희 그 노랑나비 공부방의 설립일이 날짜가 2월 22일입니다. 저는 경마에서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좀 추상적으로 말의 형상을 가장 닮은 숫자가 바로 2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와 몸통. 근데 저희 그 노란나비 공부방의 설립 일자도 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닉스 숫자를 22개로 맞췄어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여기 있는 조그마한 그 금색 요것은 18K 그 산업용 도금이죠. 도금을 한 겁니다. 요것은 나비 모양이에요. 노랑나비 공부방을 상징하죠. 요거 네모나게 돼 있는 것은 영어 이니셜이 들어 있어요. YB라고 저희 그 노랑나비 공부방이 Yellow Butterfly 그래서 YB죠. 그래서 그런 공부방을 상징하는 것. 요 뒤에는 이제 은이에요, 은. 한 12mm짜리 은 펜던트인데 요게 그 재료비에서는 제일 비싸요. 4,000원 뭐 이상 가는 건데 순은입니다. 대신에 이제 순은은 좀 무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그 장식 이런 것에 쓰는 것들은 보통 925, 92.5%짜리 쓰죠. 그래서 실버 925 보통 그래요. 순은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앞뒷면에 재물과 복자. 그래서 제복 요런 그 한자가 들어 있어요. 재물과 복을 불러드린다. 제 나름대로 그러한 의미의 상징성을 가지고 조금 디자인을 고안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손목둘레는 한 19 정도, 19에서 20 정도 되니까 어지간하면 되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것을 완성하고 나서 연말에 마감을 하고 굉장히 그 저희 공부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 또 명예전당의 기록들 열심히 참여하셔서 기록 갱신한 그런 그 세 분을 제가 선택을 해서 요 그 어떻게 보면 굿즈죠 저희 노랑나비 요걸 차고 있으면 아 노랑나비 공부방 회원이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요거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제 나름대로 담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것이 이제 최대한 경마하시는 분들이 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또 행운과 또 재물 복을 드리는 이러한 기원이 담겨 있는 또 노랑나비 공부방을 팔찌를 보는 순간 알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요 디자인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차고 있는 것만 봐도 저희 가족분이 알 수 있겠죠. 그 세 분을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고안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거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연말에 또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업그레이드 내용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보시는 제가 방송을 안 하더라도 가족분들이 이제 전체 경주에 대해서 하루 기준으로 금요일이면 금요일, 토요일 각각 다른 T포인트 일일 전략표를 이렇게 해놨죠. 요게 이제 가족분들이 이미 보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부터 올려놨으니까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 날 치러질 부산의 T포인트 일일 전략표예요. 지금 뭐 함수율은 양호로 되어 있지만은 현재 건조인데 요즘 비가 뭐 오락가락 하면서 함수율이 뭐 갑자기 변하는 그러한 변화가 많아요. 자, 보시는 대로 총 8개 경주 중에서 제가 이번에 추가한 게 이거예요. 관심 경주 뭐냐면 상위 능력마 소수가 존재하는 것. 그러면 이제 참고적으로 경주마 C사이클상에 보면 경주마의 능력이 A, B, C, D, E, F 총 6개 능력 레벨로 돼 있고 A가 제일 좋죠. 내림순으로 이제 안 좋은데 이제 그런 마필들이 이제 직전 30개월 동안의 상승과 하락세 이 단순한 기록 성적만이 아닙니다. 혈통 예측을 통한 미래 예측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상승세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상위 능력 레벨인 마필이 소수로 존재할 때, 쉽게 말해서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까지. 그리고 그 마필을 선택하기 되게 좋죠. 5마리가 넘어가면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2마리에서 5마리가 뚜렷이 경주 마스터 사이클상 돼 있는 경주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6경주, 7경주, 8경주 3개 경주가 해당되는데 표시는 크게 2가지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되는 관심의 화살표 위로 돼 있는 건데 화살표 세모가 그죠? 세모가 색깔이 안 칠해졌죠. 그러니까 진하게 돼 있는 것보다 좀 낫겠죠. 저희는 항상 빨주노초입니다. 그래서 빨강은 없고 주황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2마리나 5마리로 돼 있는 것은 녹색으로 표시하고 3마리, 4마리인 경우 아무래도 삼복삼상하는데 참 좋죠. 그런 말이 뚜렷 존재할 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요. 나머지 경주들은 이제 5마리를 넘어가거나 그런 마필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상당히 하락세 다수인 경우가 많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필, 상위 능력마가 이제 하락세인 능력도 안 되는 마필이 많은 그런 편성보다도 상위 능력마가 상승세까지 겸하고 있는데 어떤 경주에서 뭐 서너 마리밖에 안 돼. 그럼 그 마필들을 주력으로 아무래도 선택하기가 용이하죠.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런 마필들의 인기마이냐 절대 아닙니다. 인기마일 수도 있고 완전히 비인기마일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주 그 저배당이냐 꼭 그렇지만 않아요. 1000배당 이상 이제 고배당의 경우일 수도 있어요. 배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중에서 물론 세세한 것은 각자가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제가 그런 해당되는 경주를 이렇게 표기해 드림으로써 총 8개 중에서 어떤 경주를 우선 공부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라는 것은 기초 공부와 실전 공부라는 게 있어요. 기초 공부는 이제 경마의 정석 제1장 편성에서부터 제5장 환경까지 외우면 돼요. 그래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이면 기초 공부를 끝낼 수 있다는 건데 그 기초 공부를 끝낸 상태에서 이제 실전 공부는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자, 전체 그 편성 조건의 기본 편성이 5구성 3요소예요. 제가 표시해드리고 있는 게 편성의 구성은 5구성 3요소로 되어 있다. 편성의 그 판단 기준 기본 5구성일 때는 편성의 종류가 3125개입니다. 하지만 부가적인 3요소까지 더했을 때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편성의 종류가 39만 625개예요. 그만큼 경주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8개 경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1경주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실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표시하면은 6, 7, 8 3개 경주가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그런 소수의 능력, 상위 능력마들이 경쟁력이 있다. 그런 경주부터 우선적으로 실전 공부를 끝내놔야 돼요. 그런 경주부터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1경주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거부터 끝내놓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들여다보세요. 실전 공부 순서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경주들은 선택이 어차피 어렵고 확률적으로도 낮아요. 확률 낮은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어떤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짬내서 이렇게 남들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실전 공부를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시간을 어떻게 가성비 좋게 활용할 것이냐. 적중하기 쉽고 확률 높은 경주를 먼저 끝내놓고
아무래도 확률이 높으니까 제대로 그 공부만큼은 끝내놓고 확률 낮은 모호한 그런 편성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주들을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도 이렇게 해보시고, 자, 천배성 고배당 터진다고 되어 있는 그 표시된 경주들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난주도 이제 서울 뭐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모르겠지만 2개 경주에서 이제 천배 이상 고배당 터질 확률이 표시된 것 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가 터지고, 지지난주도 3개가 표시됐는데 3개 경주 모두 천배 이상 고배당이 나왔습니다. 사전에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배당을 그것도 1000배 이상 딱 집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10번을 표시했다면 거의 60-70% 이상은 실제로 그렇게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을 평균적으로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점에 있어서는 부인하실 분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거다가 결부해 놓고 보면 상당히 배당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관심 경주다. 이렇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아직 제가 업로드 안 했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관심 경주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8개 중에 3개밖에 안 되지만은 아까 제가 이것을 새로 도입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돌려보니까 서울 토요일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해보시고 실전 공부의 순서를 어디부터 어떤 경주부터 할 거고 어느 경주를 집중할 것이냐, 또 환수의 전략에서 배팅의 강중량에서 강에 해당되는 후보 경주가 요 3개다. 그 들여다보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따지시고, 또 하나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뭐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적어놨지만 이게 있습니다. 요거 신규 업그레이드하고 설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C사이클 상승세 상위 능력마가 소수로 선택이 용이한 경주입니다. 대신에 그들을 가지고도 누구를 우선할 것이냐, 그죠? 항상 말씀드리죠. 유불리도 마찬가지고 유불리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같은 빨강이라고 다 동등하냐, 그렇지가 않죠. 그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누가 더 불리하고 유리하냐를 따져야 돼요. 특히 저기에 표시되고 판단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리한 마필들이 있죠. 앞말이냐 순말이냐, 앞말인 경우, 또 휴양마인 경우, 나이가 이제 7세 이상, 고령인 경우, 또 굉장히 직전에 부진한 경우, 이 부진한 게 이제 대차, 신맛이 아니라 마번에 이제 진한 흑색으로 되어 있는 대대차인 경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해 놓은 게 뭐냐면 최근 5창 내 성적이 3개월 이상 전혀 없는 마필. 자, 이렇게 해당되는 능력마들. 이런 마필들은 카운터에서 이러한 불리함이 최소 2개 이상이 됐을 때는 그 마필을 카운터하지 않아요. 그 마필을 빼고 나머지 마필의 숫자를 세보니까 2마리더라, 3마리더라, 4마리다, 5마리다. 그래서 관심의 화살표 있죠? 요거 세모 표시에 세모 안에 색깔이 안 칠해진 것은 2마리하고 5마리가 있는 경우고, 자,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3마리, 4마리가 있는 편성이다. 그렇게 해당되는 경우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출전연합회를 갔더니 2마리가 아니라 3마리인데 그럴 땐 뭡니까? 앞말이나 휴양마나 고령마나 부진마나 최근 그 3개월 이상 5차간에 입상한 결과가 없는 마필이 셋 중에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표시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렇죠. 그 중에 누구를 우선할 것이냐. 그 중에 제일 흠결 없는 마필, 또 가장 유리한 마필이죠. 그들 중에 2학년 막급이 더 좋은 애. 그 다음에 거리 상향적으로 함수율에 따라서 유리한 애, 전개 속도에 따라서, 또 부중이 애들은 이제 비슷한 능력이니까 이들 중에 부중 혜택이 좋은 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해보면 누구를 우선할 것이냐. 그렇게 이제 조합을 해가는 거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사전에 약식 방송을 하면서 부산 금요일 날 미리 보기 때 단순하게 몇 가지 C사이클에 관련된 몇 가지만 보고 제가 C사이클을 참고할 경주 5개 경주를 적어드렸어요. 그죠? 미리 보기 요약표에. 그게 뭐냐면 1, 3, 4, 6, 8 5개의 경주를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꼭 기억할 편성으로 100배 이상 중배당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들이죠. 그래서 이제 승부경주 잡는 법, 꼭 기억할 편성을 잡는 법,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적어드렸어요. 1, 3, 4, 6, 8 부상 금요일 5개 경주 불러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자,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세이사이클만 가지고 그날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5개 경주가 요렇게 똑같이 상위 능력마가 소수로서 제 가족분들이 아마 마피를 선택하기 굉장히 용이한 경주, 배당과 상관없이 그것의 대상이 되는 경주가 1경주 1, 3, 4, 6, 8 5개다 적어드렸는데 나머지 모든 것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할 편성으로 요게 3경주예요. 3경주입니다. 지난주 이제 복경 그 데이터를 보면 여기 지난주 3경주예요. 너무나 쉬웠죠. 그냥 그림책으로만 보더라도 뚜렷한 능력만 2마리 3, 4 그죠? 3, 4 이 빨간 거 3마리죠. 부진한 1번보다는 뭐 상태양한 마필이 좋죠. 3, 4, 1 이렇게 입상됐을 거예요. 우수기대마도 그죠? 3, 4, 1 3번과 4번이 엇비슷하지만 혈통적으로 뭐죠? 전체 중에서 유일한 우수혈통만은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3번이죠. A, B, T가 들어가야지 우수혈통만인데 나머지는 다 당구장이다 뭐다 해서 우수혈통마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편성에서만큼은 상대적으로 혈통이 좋은 애들이긴 하죠. 하지만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우수혈통만은 한 마리밖에 없어요. 3번이죠. 적정거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3위 우승했어요. 3, 4, 1 순서대로 와가지고 요게 218배 3쌍 그죠? 우승마 딱 2마리 3, 4 218배 결코 적은 배당이 아닙니다. 꼭 기억할 편성은 바로 그 100배가 넘는 중고 배당. 적중하기 되게 쉬운 경주. 제가 출마표 발표되기 전에 약식 방송에서 지난주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렸던 1, 3, 4, 6, 8 경주 중에서 3경주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너무 경마에 있어서 환수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업그레이드 내용에서 저런 관심 경주를 표시해드리는 이유 자 저런 경주 중에서 바로 이런 편성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자 제가 불러드렸던 1, 3, 4, 6, 8 5개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구멍에 한 10,000원 정도로 강하게 하니까 배팅을 강하게 하는 경주니까 한 구멍에 10,000원 정도 5구멍 정도를 매 경주 투자를 했다고 쳐요. 온라인 경마 한 경주 최대 상한선 5만 원을 풀로 채워서 5개 경주에 5만 원씩 투자했다면 결국은 투자의 그 금액의 총액은 5개 경주 5만 원이니까 25만 원일 겁니다. 25만 원이에요. 근데 나머지 다 모르겠어. 뭐 1, 4, 6, 8 다 틀렸어. 요거 하나 적중했어. 그죠? 요게 218배예요. 218만 원입니다. 물론 세금 공제 전입니다. 총 투자 금액 얼마면 25만 원이에요. 218만 원에서 25만 원 빼보세요. 얼마인가? 150이 넘어요. 150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경마란 건 배당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확률적으로나 적중률 이런 거 잘 따지실 때 큰 한수를 이루신 분들이 많은 경주를 정말 무지하게 높은 확률로 적중해서 환수하시느냐 절대 안 그래요. 이미 5천 이상을 뭐 꾸준하게 환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1억 이상을 환수하시는 정말 그 로얄 패밀리 되신 분들 작년에 다 3분 추가되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꼭 기억할 편성 그죠? 그것을 실천하는데 대부분이 왜 실패를 하냐면 내가 한 10번을 했는데 6번이나 그대로 안 돼. 다 실패했어. 적중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때쯤 에이 하고서 포기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모르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해보신 분들은 소액으로 테스트를 몇 개월 배팅해서 해보시거나 그러면서 실전에서 꾸준하게 하니까 확률과 통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요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고유 능력마나
혈통 우수마들의 입상률 보세요. 예? 천배 이상 고배당에서도 50%가 넘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년간의 통계인데 직전 2661개 경주 통계예요. 근데도 이런 높은 확률이 나와요. 일반 경주하고 천배 이상 고배당 경주에서도 50%가 넘는 그 확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몇 년째.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요것을 수치를 이미 조작하거나 그 전혀 없습니다. 근데 결과가 거의 유지가 돼 몇 년 동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경주에 부담 없이 배팅을 좀 강하게 가는 거예요. 강하게 간다 그래봐야 뭐 소액이죠. 하지만 내가 1,000원, 2,000원 가던 것을 5,000원이나 10,000원 승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주의 배팅의 강중약 동일한 그 재원, 금전적인 어떤 총액을 가지고 내가 투자할 때도 이렇게 그 가능성 높은 경주에 오히려 강하게 가고 확률 낮은 경주에는 소액으로 가고 아니면 진짜 나는 경주에 패스하고 결국 그런 경주의 선별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리 그 좋은 데이터를 만들더라도 그게 100%다 모든 경주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정말 난해한 경주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좋은 한 수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률 높은 경주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30만 개가 넘는 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 3,000개가 넘는 조건표를 만들고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만 가족분들 느끼실 겁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다 수년간 마찬가지죠. 저런 편성 조건에 표시한 것들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것을 기반으로 바로 맞물려서 이런 편성을 찾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것을 굳이 업그레이드 안 해도 이미 다 스스로 활용하실 분들 활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는 독이 되고 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업그레이드 내용을 해주면. 입만 벌리고 있는데 자꾸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라 경말한 게 결국은 낚시 같아서 그 고기만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그 노하우나 그 손맛, 그 카타르시스 바로 그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남의 영혼이 그렇게 책임져 줄 사람이 주위에 있느냐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스스로 노력하고 지식과 학습을 통해서 꾸준한 지식과 학습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키워서 자기 혼자 즐길 수밖에 없는 낚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업그레이드하는 내용 바로 이런 편성들. 지난주 미리 보기 때도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스위스사이클의 내용만 보고도 5개의 경주를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십시오 했던 경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머지 1, 4, 6, 8 다 틀렸다고 쳐도 요거 하나만 이렇게 적중하는 그것은 통계 확률적으로 나와요. 일정 기간, 한 달이나 3개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연속해서 5개 경주가 실패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최소한 5개 중에 1개 이상은 적중되더라. 그것만 하더라도 한 수로 딱 계산기 때려보면은 방금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정도 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꾸준하게 1년 내내. 그래 그것들의 총액과 합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면 큰 한 수는 되겠지만 과연 배팅의 강중량의 강으로 승부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런 경주라고 판단되면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경주에서도 5,000 이상 3,000 이상 적중한 내역들을 명예전당 가시면 보실 수 있지만 그게 매번 그렇게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1,000배 이상 고배당을 34번 정도 적중을 했는데 고작 해야 9개월 동안 34번이에요. 그거보다는 바로 수백 배, 100배 이상의 알뜰한 꼭 기억할 보너스 편성은 그 숫자가 몇 배나 많아요. 또 꾸준합니다.
말이 그렇지 뭐 34번 적중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추천된 마번을 가지고도 조합에서의 실패가 빈번하게 일어나지요. 34번이라고 다 34번 적중합니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고배당은 그 희소성이 커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숫자도 적고 그 적은 내에서도 과연 100% 적중할 수 있느냐 만만치가 않죠.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이런 편성들. 제가 지난번 미리 보기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금요일 전체를 놓고 1, 3, 4, 6, 8 5개 경주를 선택하는 것은 5분도 안 걸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북을 활용하면서도 성적이 쉽게 안 오르신 분들 1년, 2년 지나도 그러신 분들의 제일 많은 공통점, 문제가 뭐냐면 특정 데이터 항목으로만 마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10중 8구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하더라도 정확히 100% 모든 경주의 입상마들을 팩트 있게 팩트로서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10% 미만 정도 존재해요. 90%는 명확하게 팩트로서 배당과 상관없이 이해되고 설명하고 해드릴 수 있지만 10% 미만은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입상의 경우가 나와요. 그런 경주 붙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나중에 또 그런 편성이 나오면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 누구라도 일반 경마 팬들이라도 그건 정말 적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확률 낮고 어려운 경주를 뭘 이해하려고 합니까? 패스하면 그만이지. 그걸 반드시 적중해야 뭐 큰 한 수가 되느냐? 되면 좋겠지만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주는 패스하고 확률 높은 경주에 집중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 걸 고집하는 사람들은 아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경마하시면 안 돼요. 결국 현실적인 차원에서 바로 확률 높은 그런 편성을 찾기 위해서 정말 저런 그 편성 판단 기준을 개발하고 어렵게 한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 잘 잃지 않는 경마, 꾸준하게 적중하는 경마 중요하지만 결국 최종은 물론 두 번째 단계인 꾸준하게 적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 각자에 따라 상당한 시간의 높낮이가 있겠지만 제일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수의 전략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추구하는 제3의 인생, 80살 이후가 됐을 때 어떠한 경제 활동도 어려운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그만큼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고 꾸준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을 갖추지 못하면 정말 비참한 노인의 가난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현재 저희 나라의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빈곤한 노인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돼요. 절반이나 돼요.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진지하게 접근하면은 쉽게 말 주식 투자처럼의 충분한 더 좋은 어떤 재테크 수단이 된다. 제3의 인생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우리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그런 실력을 쌓아서 대비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 환수의 전략. 수익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수익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런 재투자를 통해서 또 수익을 건지고 하려면 결국은 바로 이러한 꼭 기억할 편성들을 선별하고 집중하는 마지막 3단계로 반드시 가야만 돼요. 또 환수를 위해서는 확률 높은 또 숫자가 많고 꾸준한 바로 그런 편성들을 찾아서 배팅의 강중력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가능해요. 그런 목표가 없으시다면 뭐 재미로 즐기신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죠? 이게 뭐 지난주에 뭐 사례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주 그렇죠. 그게 특별한 점이고 그렇게 사용할 목적으로 편성 조건도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북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예전의 습관대로 본인의 고집만으로 해놓고 좋은 결실이 없다.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데 방법을 달리 해야 되죠. 똑같습니까? 여타 예상지랑 전혀 틀리잖아요. 그죠? 전혀 틀리잖아요. 솔직히 지금 1000배 이상 뭐 10번, 20번 이상 오래 적중하신 분들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전에 일반 예상지를 가지고 배팅했을 때 과연 1000배 이상 그런 고배당도 쉽게 그렇게 10번, 20번, 30번 적중하셨던 기억이 있느냐? 아마 거의 10중 8구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시 들여다봐도 어떻게 거기서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할 수 있어? 절대 만만치 않아요. 저희 쪽은 되게 흔합니다. 흔하다기보다 다수예요. 그만큼 어떤 접근하는 관점, 편성의 조건, 그 다음에 능력마에 대한 판단. 능력마도 빨강주황 그 마법을 우측에 있는 게 일반적인 능력마가 아니잖아요. 고유 능력마예요. 고유 능력마. 액티비티, 그죠? 유니크 어빌리티라는 순수 고유 능력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성적 기록은 우수기대마에서 제3의 인위적인 요소에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능력마를 판단하는 게. 능력, 같은 능력만 해도 고유 능력이라는 개념. 일반적인 능력마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꾸 예전의 기억이랑 동일하게 판단하니까 잘못된 판단들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러한 편성들을 찾아서 가성비 좋은 그런 환수를 이뤄내는 것, 수익을 얻는 것,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경주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뭐 잘하신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 맹신은 마시되 바로 이러한 T포인트 일일 전략표본에 업그레이드된 요 경주들, 세계 경주 관심 있게 한번 잘 지켜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 누굴 우선할 것이고, 이들 중심하되 마법 조합도 그래서 그 삼복삼상의 표준 조합법 있죠. 하나 둘 둘 조합. 앞말과 순말을 대결해서 능력 앞말과 순말들이 뭐 나름 인기로 팔리거나 비인기로 팔리거나 그런 마필들을 이제 5마리 정도 추렸다 하면은 조합은 결국 앞말끼리 뭐 두 번째 칸에 집어넣는다든가 이 확률이 떨어져요. 앞말들이 전부 다 입상을 못할 수가 있어요. 순말끼리만 입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합을 하더라도 앞말과 순말의 상극 조합을 하셔야 돼요. 머리를 잡고 머리가 둘이 될 수도 있죠. 둘 하나 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두 마리가 들어가는 2등 후보 두 마리는 반드시 앞말 순말을 뽑았다면 앞말과 순말이 돼야지, 앞말이 돼갖고는 그 두 마리 다 입상 못하면 전체가 틀리잖아요. 그 조합도 확률 높은 방법으로 가야 되고, 또 부진한 능력마가 많은 편성에서 능력은 떨어지지만 부진하지 않은 마번의 흰색으로 칠해진 최근 상승세 마필을 그런 편성이다. 그러면 그런 마필을 골랐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부진한 능력마 두 마리를 두 번째 칸에 나란히 넣는 것보다 부진한 능력마와 능력은 떨어지지만 최근 상승세인 마필, 이러한 상극의 마필을 두 번째 칸에 나란히 집어넣고 둘 중에 하나 부러져라. 쉽게 말해서 그런 조합이 가장 용이하고 가성비 좋은 그런 조합법이 바로 하나 둘 둘 조합이에요. 그래서 입상 가능한 말을 이렇게 추려놓고 보니까 그들의 성격을 딱 보니까 그런 것들이죠. 지구력이 좋은 장거리 말과 극단거리가 있으면 둘이 상극이니까 상극끼리 같은 칸에 넣어야 적중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같은 칸에 앞말 두 마리, 그죠? 부진한 말 두 마리, 또는 뭐 극단거리형 두 마리, 이런 식으로 또 부중 높은 두 마리, 부중 높은 마필과 낮은 마필, 상극이 되는 마필을 배치를 해야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매번 틀린데, 그죠? 입상 가능한 말을 추려놨을 때 매번 그 말들의 성격과 특징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은 형식으로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하나 둘도 조합을 하더라도 고정이 될 수가 없어요. 매 경주 틀리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편성 조건, 또 입상 가능한 말들의 수준, 또 그들의 그 특징 다 틀려요. 그래서
그만큼 기초 공부를 잘해놓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놔야 다양한 편성에서 판단과 이해, 분석 추리가 용이해지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매 경주 어렵게 전부 쓴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주의할 것은 특정 항목, 예를 들어서 뭐 알기록이다. 매 그것만 갖고 뭐 한다든가. 노랑나비다. 매 그것만 갖고 한다든가. 그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편성의 조건 보시고 항상 상태 양호한 능력마들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그들을 잘 추리시고 그래서 맨 처음에 50% 정도 상위 마필들을 본인이 추리신 다음에 그들을 가지고 이제 유불리를 따져서 이제 불리한 마필을 뒤로 돌리고 제일 뭐 불리함이 없는 마필을 축감으로써 선정하면서 세 그룹으로 나눠가는 조합은 아까 그런 식으로 상극을 하는 요걸 이제 표준으로 놓고 어떤 경주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되잖아요. 출전 두수가 적을 때는 그럴 때는 그걸 좀 변형해서 약식으로 표준을 항상 기준은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연성 있게 경주별로 해나가는 거죠. 대신에 경주의 선별은 자, 그런 식으로 이거 보고 해내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조금 고민하다가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가만 보면 이제 끝에 세 개죠. 6, 7, 8 표시되어 있는데 1, 2경주 같은 경우도 보면 표시가 안 된 1, 2경주도 보면은 자 C급, D급 정도 되는 마필들이 1경주 출전 현황표 경주마 시사켈입니다. 마크 무스마가 내측에 있죠. 1000m 단거리 내측 유리하겠죠. 뭐 경주를 뛰어본 마필, 뛰어보지 않은 마필들이 있네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쭉 보면 여기는 이제 C급 상승세 마필이 무려 7마리나 돼요. 7마리 가지고 이제 마법을 압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5마리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표시 안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거 이제 금요일 부산 내일 2경주입니다. 요것도 표시를 안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B급 상승세 마필 2마리가 언뜻 보이는데 직전에 부진해요. 안말 한정 경주죠? 근데 보시면 1번, 4번, 1, 4, 6, 7, 8, 9 여기도 이제 무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마필들이 6마리나 돼요. 그래서 표시 안 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 2경주 표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표시되어 있는 마지막 경주 볼게요. 마지막 경주. 보시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마필들 1, 2, 4, 6. 마지막 11번도 좋긴 하지만 조금 하락세가 있죠. 상승세 마필이 소수로 존재하는 딱 4마리죠. 그죠? 4마리. 그래서 이런 경주는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마문을 소수다 보니까 선택이 용이하다. 표시해 준 겁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자, 어떤 경주를 표시한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고 우선적으로 공부하십시오라는 차원이지 너무 100% 맹신 마시고 대신에 제가 아무리 그 약소하게 제가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지난주 보시는 대로 그런 확률과 통계가 나오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결국 무시할 수 없는 표시니까 아무래도 뭔가 시간 별로 없으신 분들이나 아직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은 저런 경주부터 우선 검토하세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어차피 적중하기 어려운 경주 붙들고서 몇 시간 밤새봐야 그 한 경주 안 하면 그만이고 다른 쪽에서 하면 되지. 정말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기 바래요. 그러신 분들 없겠죠. 정말 그거는 불필요한 아집입니다. 경마에서는 자기 고집 아집 세신 분들은 경마 쪽에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낭패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유연성을 갖고 너무 복잡하지 않게 이런 그 정보, 고급 정보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실제 큰 한 수 이루신 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경마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해한 것을 안 패스하는 거예요. 그런 경주만 보니까 판단하기 용이하잖아요. 어렵지 않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갔더니 확률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5개 중에서 1개 정도는 무난하게 적중을 꾸준하게 하더라. 그것만 모았더니 그죠? 5천 이상. 어떤 분은 이제 로얄 패밀리 작년에 3분 되셔서 거의 10명이 제가 아는 분은 10명이 되셨는데 그런 분들이 1억 이상도 가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그 정말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 경주를 이렇게 선별하는 거예요. 확률 높은 경주를 찾아서 하는 거고, 확률 높은 경주를 찾기 위해서 본인이 엄청난 노력과 노하우를 쌓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다 표시돼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도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표시를 안 하더라도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편성 조건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C 색깔만 보더라도 단순하게. 근데 그런 수고까지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표시해 준다는 것 뿐이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습득해야 데이터북의 진짜 의미, 왜 그렇게 표시하고 그런 이론 체계를 만들었는지 그거부터 알고 나서 이용하시는 게 훨씬 잘 이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뭐 고배당만 적중 잘해서 큰 한수를 꾸준하게 이루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히려 이변의 가능성이 높은 경주는 피합니다. 확률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근데 굉장히 쉽게 적중할 수 있는 마법을 선택하기 용이했던 1000배 이상 고배당이 올해도 저희가 적중한 34개 경주나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 맞춰가지고 큰 한수를 이루시면 기본적인 환수에 더해서 보너스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의 목표 전략을 뭐가 메인이고 누가 서브냐, 고배당이 서브고 이런 알뜰한 중배당이 메인으로 그런 전략으로 배팅의 강중약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한 달에 정말 한 대여섯 개 경주만 잘해도 원하는 환수 완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크게 무리하게 배팅 안 하더라도 대신에 꾸준함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 꾸준한 것은 뭐죠? 확률 통계 높은 경주 찾는 것.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제일 이제 혼돈이 그거죠. 그러한 경주라고 생각하고 3번을 배팅했는데 3번 다 실패했어. 거기서 스톱해버리니까 어떤 확률을 표본이 나와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표본을 따지셔야 되는데 몇 개 해보고 안 되니까 때려치워. 평생 그러니까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얘기도 귀가 안 그런 말이 안 들어오는 게 저번에 해봤는데 안 돼. 잘 안 되던데. 왜? 제대로 안 해보셔서 그래요.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그 결과를 실제로 얻었고 그 정도 환수의 성과를 해마다 이루는 경지에 이미 올라가셨어요. 이런데 적중대가 안 올리잖아요. 조용히 그런 수익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관리하고 계시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실패하신 분들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근데 최소한 3개월, 6개월 뭔가 통계를 내보면서 그렇게 믿고서 해보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시도하신 분들 중에서 결국은 목표한 걸 이루는 거지. 제가 드리는 요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경마가 난해한 게 아니고 난해한 쪽에서 헤맵니까? 난해한 거 그냥 패스하고 그죠? 쉬운 거에서 좋은 결실 내면 되는 거지.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업그레이드 내용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취지와 가족분들의 그동안 전화통화 상담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고충, 애로사항 그런 것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취지로 만들었고 이런 용도로 활용하십사. 짧게 얘기한다는 게 은근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낮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력한 내용이지만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